일단 뭐 이따가 쭉 이제 검찰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제 윤미향 의원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처음이죠. 정의연 뭐 사건 관련해서 3개월 만에 출석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지금은 많이 잦아들었는데 윤미향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과정에 나름대로 정의연 나름대로는 이겨내는 측면이 있잖아요. 언론 중재 같은 걸 해가지고 보도를 정정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의 이 수사는 언론 보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를 맞춰가지고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나서가지고 고발을 해. 아 그래 검찰이 끼어들어서 보도들을 쭉 봐. 실제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 이사장이거나 또는 그 전에 정대협 대표일 때 개인적으로 돈을 공금을 착복했다예요. 다른 거는 다 그냥 거기까지일 뿐이라고. 어제 그 수요 집회 때 정의연 이사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회계 감사에 대해서 이제 그 전문가에게 전체 정의연의 회계를 맡겼더니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나왔다. 이거 검찰 수사랑 약간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칠 점이 무엇이냐면 열악한 인력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의연이 막 수백 명이 있는 빌딩에 사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단한 곳이 아니에요. 직원 몇 명이 그 많은 회계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황작가랑 밥 먹은 게 공금으로 썼는데 영수증 첨부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고의성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 그 정도까지 왔어요. 근데 윤미향 의원이 이제 출석을 했다는 것은 검찰이 검찰 나름대로 수집할 증거는 대부분 수집해놓고 윤미향 잡기 위해서 이제 작업이 시작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3개월 만에 우리가 기우제 수사라고 할 정도로 별 내용이 없었던 것을 이제 출석을 하라고 한 거고, 저는 뭐 윤미향 의원님은 충분히 잘 대처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검찰이 이제 어떤 덫을 놓고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 덫도 참 말도 안 되는 사회 통념상 혹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없는 것을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엮어가는 게 원래 검찰의 주요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잘 이겨내실지 여부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의형 회계 관련해 가지고 회계 전문가가 이 회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맡겨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괜찮다, 나쁘다, 뭐 좀 수정해야 된다라는 그 점검은 받겠지만 이거에 참여하는 여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회계약을 하시거나 회계 자격증을 따서 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약간의 좀 미숙한 부분들은 있지만 이것 자체로 인해서 어떤 개인 착복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는 것들이 계속 중간중간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믿고는 가지만 어저께 우리가 손혜원 의원 그 전 의원 사건도 봤었던 것처럼 참 예측하기가 딱 쉽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유죄 입증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꼬투리 하나 잡아서 봐. 이거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이거 5만 원 비었잖아. 왜 그걸 당신 계좌에 있지? 만약에 이런 걸 발견되면 그냥 유죄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단 손을 댔다는 얘기는 검찰의 목적은 실은 기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은 일단 국세청이나 검찰이 오면 그 꼬투리는 다 잡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깨끗한 조직은 어디에도 없다. 이 세상에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그게 조국 장관한테 봤잖아요. 아니, 저는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특히 여자 문제로. 그래서 미투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송을 지금 암탕으로 우리 일명 펜스룰 방송. 참. 그래서 아마 그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저는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속해 있는 지금 서부지검에서 그 수사를 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일본과 우리의 큰 싸움으로 볼지 아니면
그 미진한 회계를 바탕으로 개인의 비리로 몰아갈지 등등 저는 검찰의 시각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투명성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앞으로는 개선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그렇죠. 그 지금까지 관행을 근거로 그 옛날에 했던 예를 들어서 30년 전, 20년 전의 관행을 근거로 야 지금 보니까 잘못됐네 하는 건 너무 과도한 그 엄혹한 그 법률의 잣대로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뭐 일종의 평론을 하는 방송 입장에서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의연 같은 시민단체가 예를 들면 직원은 몇 명 안 된다 치더라도 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개인 계좌로 뭘 받았다. 실제로는 근거 없는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공용 계좌로 받을 수 없는 후원금인지 조의금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대표의 계좌로 다만 그 계좌는 직원들과 같이 공유를 한다면 개인이 그걸 착복해서 했을 가능성은 사실 없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자기 뇌피셜로 야 이거 뭐 자기 그 뭐 단체 대장이 그냥 지가 다 해먹었나 보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주위에 꽤 많더라고. 왜? 보도를 그렇게 맹폭을 쏟아냈으니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평론을 할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뭐 기성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서 야 윤명 나쁜 사람이네 할지 모르지만 평론을 할 때는 그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디테일의 함정에 먼저 빠지지 말고 큰 맥락에서 그게 가능할까? 그런 가능한 조직이 있긴 합니다. 탈북단체. 이번에 최근에 들었잖아. 미국에서 후원금이 들어와요. NED. 그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그 후원금을 룸사롱 같은 데 갔어. 그리고 탈북 여성들 성폭행해버려. 아무 감사도 받지 않아요. 거기는 아무 문제 없잖아. 지금 언론이. 한 보도를 누군가가 하면 똑같이 맹폭을 해야 되잖아요. 이 언론 환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모든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우리 같은 방송들이 다 연대했던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군 성노에 관련한 이 이슈를 갖고 있는데 저쪽에 윤명이라는 사람이 혼자 후원금 다 혼자 해먹고 있었어.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그게 만약에 그런 뉘앙스랄까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수요 집회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도 기억 못 하겠어요. 1990년대에 할머니들이 증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상 지금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고 있는 행사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흐름이었다고 하면요. 단체 내부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지지고 볶고 막 해. 고소 고발을 해. 그러면 거기에 이 내부 운영에 관련이 없는 보통 후원자들 같은 사람들이 또 분열을 해. 그러면서 그거 그냥 금방 없어져요. 그거 30년 동안 유지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흐름을 볼 줄 알면 디테일의 함정에 왜 그걸 개인 계좌로 받았어? 이런 거는 또 이야기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받아 보니까 뭐가 나오긴 나왔어. 경미하긴 하지만 검찰은 그걸 노리는 거 아니에요. 봐 유죄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언론의 어떤 보도 행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조금만 섞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아마도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비단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안타까움 아마 규모가 커지거나 이미 사회는 자본으로 언어로 충분히 사용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마 그런 염려가 있었을 텐데 아마 커졌을 때 아마 좀 꼼꼼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